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진주식TV의 캡틴 정진 전문가입니다. 오늘 5월 10일 화요일이었는데 장 초반에 정말 굉장히 무서운 기세로 빨려 들어가면서 낙폭이 커졌었죠. 와우. 아침에 코스피 지수가 2.2% 넘게 하락하면서 무려 1월 달에 엄청난 폭락세의 그 저점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오히려 개파락으로 출발해서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여서 이게 오늘 5월 달도 1월 달과 같은 이런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 않나 우려가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저 불행 중 다행으로 오후 들어서 반등세가 좀 시작됐습니다. 바로 10시 이후부터 하락분을 좀 만회했고요. 갭 하락분까지는 다 만회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0.5%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2600포인트는 잡지 못했어요. 2596포인트로 0.5%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정말 개인들이 나홀로 죽어라 매수세를 처음부터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 초반에는 쫄아서 다 매도세 보였다가 장 전반 이때부터 개인들의 매수세가 시작됐고 매수 확대가 됐었고요. 반대로 기관 외인은 다 내던지면서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기관이 조금 막판에 매수 전환하면서 이렇게 흐름 보여왔고요. 이런 식으로 기관 외인의 매도세는 계속 거들었다 해서 개인이 오늘 좀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하락을 좀 만회하는 시장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이렇게 좀 크게 하락하면서 신저가 52주 신저가를 갱신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더 낙폭이 컸었죠. 어마무시하게 컸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월 달에 이 어마어마한 하락을 저점을 돌파해버렸어요. 830포인트까지 좀 떨어지면서요. 장중한데 3.4포인트까지 하락했습니다. 정말 무섭게 하락했습니다. 정말 폭락시장이 다시 연출되는 것처럼 하락폭이 컸다가 831.59포인트 찍고 3.4%까지 하락했다가 다행히 전반전에 오전에 그 하락분을 만회했고요. 개파락까지는 전부 만회하지 못했지만 결국 막판에 똑같이 0.55% 하락 마감했습니다. 85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코스닥 지수도 반대로 움직였어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외인들의 매수세가 좀 눈에 보였거든요. 외인들의 매수세, 물론 엄청난 매수세는 아니지만 어쨌든 매수세였고 기관은 매도 확대, 개인은 매도했다가 매수세, 이런 식으로 외인, 개인, 기관 이런 식으로 수급 흐름을 보여왔다. 그래서 오늘 좀 외인들이 좀 끌어올리는 장세였다 보시면 되고, 시총이 작은 만큼 그만큼 변동성이 좀 큰 장세를 보여왔습니다. 이 경사가 정말 예사롭지 않은 경사예요. 주가 지수입니다. 이게 총 1000원 미만의 잡주가 아니라 주가 지수가 이렇게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불현도 저는 1월 달에 갑자기 떠올라서 진짜 겁먹었었거든요. 다행히 오후에 좀 반등 와서 다행이긴 한데 아직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있고요. 금리 인상도 발표도 있고요. 이렇게 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갈지 이 그림인지 좀 더 5월 중순 지나 봐야 알겠지만 굉장히 시겁했던 시장이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그렇게 시장이 좀 반등세 보여왔고요. 오늘 특징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섹터 특징 섹터 한번 보시면 솔직히 오늘은 반등 장세가 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2300개 종목 중에서요 700개 종목만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1560개 종목은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장 초반에는 거의 2300개 다 하락하는 2000개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후 들어서 좀 만회하면서 700개 종목이나 상승으로 바뀌었고 나머지는 1560개 종목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매도 우위의 시장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LNG, 반도체, 기계, 건설기계 쪽이 좀 오늘 강세 뚜렷하게 나타났었고요. 다른 것들은 PCB 쪽도 오늘 좀 강세로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이런 것들 크게 의료기기 것들은 반발 매수세라고 좀 보시면 되고, 어쨌든 좀 오늘 건설기계 쪽이 장 막판에 강세로 이어왔었고요. 장 초반에는 사료 관련주들이 좀 많이 강세를 보였다가 수급이 건설기계 쪽으로 좀 바뀌면서 곡물이 오히려 좀 빠져나갔고요. 반대로 건설기계 좀 올라왔다. 약간 대부분 해용, hensup 다 떨어졌습니다. 대부분 하락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오늘 좀 시장 상황이 전쟁과 관련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소식 등이 정해지면서 재건 관련들이 좀 많이 올라서 건설기계 관련주, 또 건설 관련주, 말 그대로 설계 시공하는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엔지니어링 관련주도 좀 많이 올라오면서 전쟁에 대해서 끝나는 평화에 대한 관련주냐 아니면 또 원자재 이런 인플레이션, 사료, 곡물 이런 관련주들이냐, 오늘 좀 양대 상반되는 수급 흐름의 성격의 테마들이 오늘 같이 상승해 있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대체적으로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CPI 내일 새벽에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는데 요거의 오히려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FOMC 의원들도 어떻게 통화 정책을 잡을지 좀 결정할 것 같고요. 시장 참여자들도 마찬가지로 기대치보다 좀 더 많이 나왔다 싶으면, 물가가 높다 싶으면 오히려 더 투매 현상이 더 일어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좀 기대치만큼 나왔다 하면 이 낙폭이 그나마 우려 때문에 좀 하락했던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돌림을 보일 수 있는 현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어저께 추천한 종목 중에 그저께 추천했죠. 리뷰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산텔레콤 제가 방위산업 혹은 5G 통신 관련주로서 기산텔레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드론 관련주도 될 수 있었죠. 드론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이게 지금 테마가 겹치면서 강세를 지금 계속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는, 시장을 이고 있는 상승 흐름을 보는데 제가 좀 조정받았을 때, 눌렸을 때, 쉬어갈 때 이때 매수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금요일이죠. 이틀 전이죠. 어저께 17% 급등하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급등하면서 무려 26%나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뭐 보시고 나서 매매하시더라도 충분히 10% 이상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었을 텐데요. 이 방송을 보시고 좀 매매를 따라 하셨거나 수익을 보셨다는 분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좀 단기적으로 오늘 좀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고점 돌파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같은 날에 제가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바로 서전기전입니다. 이날 제가 종가 끝나고 말씀드렸으니까 거의 이날 정도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이날은 조정받았어요. 하루 어저께는 조정받았잖아요. 시장이 다 폭락하면서. 하지만 오늘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면서요, 무려 18%나 급등했는데 제가 이날 말씀드리고 나서 매수가 대비해서 11% 상승을 했습니다.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 이게 또 전선 관련주로서도 지금 원자력과 지금 겹으로 호재성으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하나, 또 이게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 기침식이 있어서 충분히 원전 테마 강세를 보여갖고,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하루 쉬고 오늘 18% 올랐거든요. 오늘만.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대비 11%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자릿수의 수익은 충분히 얻었을 거고, 어저께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15% 이상 수익을 얻으셨을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만약에 매매에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수익 많이 드시고, 어려운 시장이지만 굳건하게 좀 이겨내는 이런 시장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어저께 대주산업 사료 관련주 반등세 나올 수 있다. 이게 영원히 쭉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하루 이틀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무려 16%나 올라갔습니다. 장 초반에 무려 16%나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고 오늘 아침에 매매를 하셨다 하시면 최소 5%에서 한 7% 정도 수익을 얻으셨을 겁니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지금같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불안정한 시장에서는 방망이 짧게 잡고 수익을 내는 거에 목표를 두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5에서 7% 정도 당일치기로 좀 수익 냈으면 충분히 만족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욕심을 낸다 하시는 분들은 매도 포지션을 따로 잡아서 안내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주산업 이 방송을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영상 꼭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보시면 좋아요 2번 누르시면 안 됩니다. 구독도 2번 누르시면 안 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 회원님들에게 어떤 종목을 추천할까 매번 고민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내일 당장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어저께 장 끝나고 좀 말씀드렸는데 일진파워 원자력 관련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 좀 덜 올랐는데 오늘 장 초반에 많이 한 5%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치고 올라왔는데 VI까지 걸렸습니다. 무려 8%나 좀 수익이거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가격 대비해서 8%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보셨을 거고, 어쨌든 원자력 관련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원투는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시장 상황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원자력 테마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8% 수익 보신 분도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 뭐 5%만 보셔서도 수익 실현 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수익 실현 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저 또한 굉장히 좀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5월 11일 수요일날 급등할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그 급등 종목, 세 종목 마찬가지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서현탄메탈인데요. 대표적으로 윤석열 관련주였었죠. 서현그룹. 하지만 또 이게 중장비, 건설 기계를 또 판매하는 회사예요. 지금 최근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관련주로서 충분히 부각될 수 있고요. 오늘 좀 반등세 왔지만 내일 한마디 한 두 자릿수 수익은 더 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서현탄메탈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제 얼마에 살지는 제가 장중에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체험방을 시청하신 분들, 체험방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에서도 추천을 드리고요. 당연히 우리 정회원님들한테도 추천을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이 겹치지도 않고요. 같지도 않아요. 매수가가 다 틀리고요. 비중은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건설 중장비 부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로 금형도 판매하고 있고요. 굴삭기에 관련된 캐빈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포크레인이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두산 바켓이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1년치 물량을 지금 수주를 받았다고 해요. 오히려 밀려서 못 팔고 있다고 할 정도로 지금 포크레인이 난리라고 합니다. 굴착기가 난리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각 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건설 붐 자체가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 장비업체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도시 전쟁으로 해서 지금 황폐화가 되어 있는 도시들을 재건하는 산업, 유럽에서 좀 많이 도와주자 뭐 어떤 플랜을 잡자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기대감이 당연히 건설 기계 쪽으로 좀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와 된 관련주도 오늘 좀 강한 상승세 계속 이어졌는데 서현탄메탈 역시 마찬가지로 윤석열 관련주로서도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건설 중장비를 부품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 공유해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 마찬가지로 건설 중장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건설 중장비용 MCU 클러스터 이런 것들을 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부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장비 개발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계 제어 사업, 생산 설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건설상 장비 교체 수요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나고 있기 때문에 MCU 같은 경우 말 그대로 뭐 CPU 같은 거죠. 건설 기계의 메인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클러스터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 기계 관련주로서 충분히 부각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또한 이재명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로서 이틀 전에 지난주 금요일에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건설 재건 관련주로서 다시 한번 두 자릿수의 상승은 나올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종목 내일 급등주로 프리엠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우진입니다. 우진 아시다시피 원자력 발전 관련주입니다. 원자력 해체와 관련돼서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5월달 들어서 시장은 폭락하는데 나홀로 원자력 해체 관련 수혜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홀로 지금 주가가 60%나 올랐어요. 5월달 들어서 시장은 10% 폭락했는데 얘는 60%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가는 타이밍인데 충분히 내일도 쉬어갈 수 있어요. 약보합으로 혹은 약 조정을 보일 수 있지만 내일 충분히 다시금 재차 급등을 할 수도 있다. 그러한 구간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모멘텀이 단기간으로 존재한다. 재료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윤석열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정말 다른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탈원전 정책입니다. 탈원전 정책을 전면 백지화해서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강하게 드라이브 걸겠다. 결과 성과가 당연히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다른 정책을 펴면 그 정부는 그만큼 실적이 더 좋아야 되기 때문에 드라이브도 많이 걸 것이고 투자 예산도 좀 커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수혜도 볼 수 있는 게 이 원전 산업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작년 한 해 동안 엄청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부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종목별로 지금 원전 해체 관련주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관련주도 SMR도 관련주도 여러 가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수급이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 테마 전반적으로 종목별로 상이하게 수급이 들어가고 있지만 어쨌든 테마 자체는 전반적으로 단기 상승 모멘텀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진도 세 번째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5월 10일 방송 이렇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다 하시면 진심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나는 이렇게 좀 제가 관심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 매매하다 보니까 내가 산 종목만 이렇게 물리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절대 혼자서 매매하지 마세요. 오히려 체험방을 신청하셔서 어느 순간에 매수하고 어느 순간에 손절하고 이거를 정확히
정확하게 딱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매매 포인트를 제가 체험방에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 충분히 체험방 신청을 하셔서 체험방에서 제가 장중 리딩과 종목 추천 등을 다양하게 이루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캡틴 정진의 내일 급등주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